네, 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빅테크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죠. 마치 애플과 구글처럼 두 회사도 전방에 걸쳐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전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관련 이야기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수다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슈이긴 한데 양사의 경쟁은 때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난해 상반기처럼 주가가 동반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두 회사가 맞붙는 새로운 전장이 탄생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을 네.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이제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서비스까지 이제 구현되고 있는 로블록스, 제페토와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과는 좀 다른 기술인데요. 바로 실제 공간을 이제 3차원 스캔을 이용해서 이제 그대로 디지털로 본따서 데이터로 만든 뒤에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 트윈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전자지도, 즉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빌딩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공장 자동화와 연결되는 스마트 팩토리 등을 이 디지털 트윈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이스다에서도 몇 차례 다뤄주셨었는데 그래도 제페토나 로블록스보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죠. 복잡하고 또 네네. 초기 단계로 보이는 이 분야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두 빅테크 기업이 뛰어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처럼 디지털 트윈은 사실 바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기술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당시 언급한 내용을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요, 이 네이버, 카카오가 뛰어든 이유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디지털 트윈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의 범주 내에 속하긴 하지만 핵심 네. 기술은 이제 로블록스와 제페토와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과는 매우 다른데요. 여기에는 이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로봇까지 이 첨단 기술의 복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들 각각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그 시장 규모를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단적인 예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 즉 이 전자지도에서 연결되는 내비게이션, 여기에서 바로 또 모빌리티까지 이어지는 이 카카오 택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각자의 자동차에 설치를 하면서 경로의 자동 안내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여기에 점차 다른 첨단 기술, 즉 위치 추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처리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개척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측면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기술 집약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디지털 트윈 이제 얘기를 다뤘을 때는 네이버 이야기를 우리가 네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네이버가 어떤가요? 네, 사실 이 지난해 이 디지털 트윈의 포문을 연 곳은 이제 네이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네이버는 이제 판교에 위치한 제2 사옥 전체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서 인텔리전트 빌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5G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 사업도 이제 신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일본 도시 전체를 이제 3차원 지도로 제작하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틀어서 네이버는 이제 아크버스라고 하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소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어떤 행보가 기대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디지털 트윈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바로 어제죠. 10일. 카카오 모빌리티가 넥스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요. 자사의 디지털 트윈 계획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승일 최고기술 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올해를 디지털 트윈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그리고 자동 탐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모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이제 바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될 것이고요. 특히 카카오 택시 등을 통해서 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이제 네이버보다는 좀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양사의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이 네이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이 질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실제 현실의 3차원 데이터로 이 실제 현실을 이제 3차원 데이터로 형상화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네이버 제245개 디지털 구현을 통해서 이 스마트 빌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3차원 디지털 이 빌딩 솔루션에서 이 연장선상으로 이제 물류센터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물류센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 최적화가 가능한데요. 이런 기술이나 또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스마트 팩토리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를 보면은 네이버는 이렇게 3차원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보다는 모빌리티라는 이동 서비스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완벽하게 3D로 본딴다기보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필요한 현실을 추려서 데이터로 옮기고 이를 이제 서비스와 잘 접목시키는 데 집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집중 그리고 서비스의 집중 각각 네이버, 카카오의 이 본연의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차이를 짚어보는 것도 이 네. 관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경쟁을 통한 성장은 유래가 깊은 성공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도 용호상박, 난형난제, 그리고 최근에 신조어로는 자강두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줄임말이라고 하던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경쟁과 자극을 통해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수다는 김용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